안녕하세요. 컨쇼 대표 서영진입니다. 2024 정치방송 오늘 제가 준비한 대학별 분석 홍익대학교입니다. 홍익대학교가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죠. 다군에 있기 때문에. 그런데 모든 학과가 다 다군에서 선발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대학교를 이제 선발할 때는 가나 다군 중에 가나군에 보통 대학교들이 많은 학과들을 지원할 수 있게끔 지금 구성이 돼 있고, 다군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렇게 많은 대학교가 이렇게 포진돼 있지 못하다 보니까 솔직히 다군 라인을 어떻게 이제 지원할 건지 그 부분이 솔직히 되게 고민스럽거든요. 그 안에 홍익대학교는 모든 학과들이 거의 다 다군에 있기 때문에 이 다군의 희망이라고 하거든요, 제가. 자, 홍익대학교를 좀 볼 때는요, 가나군을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. 가나군에 중앙대나 경희대, 시립대, 외대, 건대, 동대 이 아이들이 다 홍대로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솔직히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는 홍익대학교를 좀 이렇게 도전하는 아이들보다는 저 위에 있는 아이들이 좀 받치고 내려오는 이런 성격이 좀 강합니다. 그래서 이 가나다군에 있는 이 이제 중앙대부터 동국대 요 학생들이 보통은 이제 국민대랑 숭실대 라인으로도 가거든요. 그런데 솔직히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는 다군에 이제 뭐 순수 자연과학 계열이나 이런 아이들을 선발하는데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. 그래서 되게 리스크가 셉니다, 숭실대학교는. 그래서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는 다군에서 안정권 잡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 많이 해드리거든요, 제가. 두 번째 국민대학교인데, 국민대학교는 그래도 좋은 학과들도 많이 포진돼 있어요. 어문계열도 돼 있지만 좀 괜찮은 학과들도 있네 라고 해서 국민대학교도 솔직히 다군을 활용하기는 되게 좋습니다. 그런데 솔직히 국민대나 숭실대보다는 지금 입결이나 모든 거를 따져봤을 때 홍익대학교가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돼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, 자, 그러면 홍익대학교에 저 많은 중앙대부터 동국대 라인까지 아이들이 다 점수를 좀 어느 정도 집어넣고 받치고 내려오는 성격이 좀 있다 보니까 점수에 대한 분포대가 좀 넓게 구성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넓게 구성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. 자, 홍익대학교는 보시면은 다 다군 라인으로 대학교 학과들이 포진이 돼 있는데, 일단은 추합률이 보통 기본적으로 200~300%는 그냥 돈다라고 보시면 돼요.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명을 선발한다라면 300명까지 합격하는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렇게 추합률이 많이 돌게 되면은 데이터가 생각보다 뒤로 많이 빠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, 홍익대학교는 다군의 아이들이 받치고 내려올 때 생각보다 점수가 되게 촘촘하게 받치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. 그런데 데이터가 돌 때 무너지는 학과들이 가끔 나타나요. 이게 매년 나타나요. 그러니까 그걸 찾아서 빵꾸 찾는다라고 하거든요. 이해가시죠?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찾을 때는 내가 홍익대학교를 좀 던진다라는 개념인 거예요. 그죠? 그 뒷데이터가 빠지는데, 솔직히 홍익대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발표한 데이터는 평균 컷 데이터를 많이 발표를 합니다. 그래서 그 뒤로 빠지는 데이터를 잘 발표를 안 하는데, 저희가 그 빠지는 데이터를 좀 구성을 해서 계산하고 합격한 아이들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생각보다 뒤로 막 쭉쭉 빠지진 않아요. 그런데 확 빠지는 학과들이 있어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, 자,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상대적으로 소수 인원 학과들, 그러니까 인원을 많이 뽑는 학과보다는 적게 뽑는 학과에서 뒤로 빠지는 데이터가 좀 흔들려요.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, 자, 예를 들어서 지금 자연계 같은 경우 지금 108명을 선발합니다. 그리고 실내건축 같은 경우는 지금 8명을 선발하고 있어요. 그죠? 만일 그러면 자율이 더 많은 인원을 뽑고 있는 거예요. 100명 넘기 때문에 인원 많은 데다가 지원해야지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? 맞아요. 만일 약간 안정적인 것들을 찾으면서 계산을 할 때는 인원 많은 게 좋을 수도 있어요. 그런데 만일 빠지는 데이터를 계산하면서 도전권을 형성하려고 던지잖아요. 그럴 때는 인원 많은 데다가 던지시면 안 됩니다.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, 만일 이 두 학과에 10대1이라는 경쟁률을 가져왔다고 칠게요. 그런데 이거를 지금부터 지원한 인원으로 바꿔보면 자율 같은 경우는 1080명이 지원한 거고요. 실내건축은 80명이 지원한 겁니다. 어디가 더 유리해 보이십니까? 뒤로 도는 데이터를 계산하려면 인원이 많으면 안 돼요. 인원이 많다라는 건 데이터가 촘촘하게 들어온다는 소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도전권을 형성할 때는 저런 자율이나 경영학부처럼 인원이 많은 곳이 아닌 인원 적은 것을 좀 노리는 게 좋아요. 또 하나가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,
홍익대학교는요, 이 추합이 도는 거에 대해서 막 뒷데이터 빠지고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막 계산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학과들마다 점수가 좀 뚜렷하게 나눠져요.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. 점수대가 조금 이제 넓게 형성되는 학교라고. 그게 학과들마다 그래요. 예를 들어서 A그룹 학과가 있다라고 합니다. 제가. 그리고 B그룹 학과가 있어요. 그리고 도전하면 안 되는 학과가 있습니다. 그랬을 때 보통은 어디에다가 지원해야 되냐면 저 B그룹에다가 지원하는 겁니다. 도전을 하실 거면. 그럼 안정적으로 갈 거면은 도전이 안 되는, 도전하면은 리스크가 있는 요 A, B 그룹이 아닌 학과 쪽에다가 점수 데이터 분석한 다음에 지원하는 게 가장 좋아요. 이해 가시죠? 그러면 저 도전 가능한 저 B그룹 라인은 점수대가 어느 정도냐면 평균 라인에서 70컷 사이로 보면 한 129점대가 요번에 형성될 것 같아요. 그런데 아까 제가 상담하면서 127점대 학생 한 명 있었어요. 그죠?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저 B그룹을 노리는 거예요. 저게 지금 평균에서 70컷 사이의 점수를 저희가 계산해 본 거거든요. 이번 시즌에 맞게끔. 그러면 뒤로 빠지는 데이터는 아까 인원이 적은 쪽에서 좀 흔들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과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구성을 하는데 솔직히 저렇게 B그룹 라인을 형성하는 학과들은 인기 학과는 아니겠죠. 그래서 요게 단과대학교별로 점수차가 좀 벌어집니다. 그러면 저 A그룹이 어디고 B그룹이 어딘지 좀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? 마지막 인사드리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A그룹은요, 신소재 화공 시스템이나 기계 시스템, 실내 건축, 그리고 수학교육이나 교육학과 경제학부, 여기가 A그룹이에요. 그래서 여기가 한 130점대 아이들이 도전할 수가 있어요. 한 130점대 정도 되면 도전할 수 있는데, 진짜로 이제 점수대가 많이 좀 부족해서, 우리 아이가 129점대가 안 돼요. 막 128, 127 이런 학생이라면 B그룹인 건설환경공학이나 도시공학과, 산업데이터나 그리고 사범대학교, 그러니까 영어교육이나 국어교육 이런 수학교육은 제외하고요. 그리고 문과대학교, 어문계열들, 영어영문이나 국어, 그리고 독어동문 이런 쪽, 그리고 법학과. 대신 법학과는 경쟁률 좀 잘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요 B그룹이 좀 점수대가 낮은 아이들이 도전하기가 좀 좋고요. 도전 불가한 과들. 여긴 도전하시면 안 됩니다. 그냥 안정권 생각하고 넣으실 거면 모르겠지만 뭔가 뒤로 빠지는 데이터 계산한 다음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라는 학과가 있는데 거기가 자율전공, 그리고 전자전기, 컴공, 건축학, 경영 이쪽은 안 됩니다. 또 하나 아시다시피 홍익대학교는 건축학이 엄청 셉니다. 엄청 인기 학과예요. 그러다 보니까 조 라인들은 솔직히 뭔가 도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. 점수대가 조금 남아서 안정권을 넣을 때는 저 이제 도전 불가 라인 학과들을 좀 지원했으면 좋겠고요. 만약 우리 애가 점수대가 어느 정도 좀 부족함이 나타난다라고 그랬을 땐 점수대에 맞춰서 A그룹과 B그룹으로 제가 지금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. 이해 가시죠? 자, 오늘 제가 준비한 대학교 분석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또 대학교 분석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합격을 하는 DNA 서영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